자, 요 지문 위주로 봅시다. 일단 문제 푸는 건 쉬웠죠. 1문단을 보고 시장 집중률이 주제네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갔어도 답은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2문단, 3문단, 4문단 그리고 마지막 문단까지 시장 집중률이 이 지문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준 다음에 요걸 체크하셨어도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25번 같은 경우에는 2문단을 보고 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는데 추가적인 정보는 3문단까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3문단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며 경제학적인 해석도 달라진다. 이게 바로 1번 선지가 아닌 이유인데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한국에서 상위 3대 기업이고 미국에서 상위 4대 기업의 합이라면은 한국에서 만약 생산량을 기준으로 상위 3대 기업을 더하면은 45, 50, 70, 80, 85잖아. 그런데 4대 기업, 미국 기준으로 만약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95가 되는 거죠. 시장 집중률이 85에서 95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보셨어도 됐을 거예요. 일단 요거 두 개만 체크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나머지는 따로 풀어보고 지문을 일단 볼까요? 일단 보시면은 1문단에서 독점, 과점, 경쟁시장 요 기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시장 구조, 독점 구조, 과점 구조, 경쟁 구조인 이 시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시장 집중률이래요. 근데 독점, 과점, 경쟁 시장이 뭔지 여러분 정확히는 알고 있어? 독점 시장은 공급자 한 명인 시장이에요. 공급자가 1인인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에 아이스크림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그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아이스크림 가격도 당연히 비싸겠죠. 이 사람이 마음대로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어. 이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 먹어. 그럼 그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는 부자들만 아이스크림 값이 한 5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5만 원이라도 재산이 100조, 1000조,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 100조, 1000조 너무했다. 아무튼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 끼에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요즘에 뭐 호텔 가가지고 한 끼에 5만원 10만원짜리 빙수도 먹는데 다른 데서도 그 비슷한 빙수들 파는데 그 호텔에서 그 돈 주고 먹는데 세상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하나에 5만원 10만원 주고 안 먹겠어요? 먹겠죠. 그게 바로 독점이에요. 독점 공급자가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독점 공급자가 가까운 친구들 혹은 가족들한테만 노하우를 전수해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 조금 늘어났어요. 소수입니다. 보통 2에서 5인 정도라고 해요. 공급자가 2에서 5 정도면은 과점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과점이 의의를 가지는 게 뭐냐면은 공급자가 한 명도 아닌데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짤 수가 있다고. 2명에서 5명이고 여기에서 아이스크림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알려준 그러니까 당연히 친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업이라도 똑같아요. 다른 사업이라도 시장을 그만큼 나눠 먹고 있는 기업들은 그 사이사이에 어떤 유대와 어떤
비밀적인 암묵적인 합의와 거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거래나 합의나 여기에선 그렇죠. 야, 우리 가격을 다르게 하지 말고 생산량이랑 가격을 똑같이 정하자. 똑같이 정해가지고 딱 그렇게만 팔자. 서로 딴짓하지 말자. 그렇게 만약에 담합을 하게 된다면 이 소수인 2에서 5인 정도의 이거는 정확하게 규정된 건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를 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에서 5인 정도의 공급자는 요런 담합을 할 가능성, 그리고 요렇게 담합을 해서 담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과점 시장의 경우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가 한 명일 때와 똑같은 시장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점 시장이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이 과점 시장에 아까 아이스크림 공급자가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 여러 명이 또 여러 명한테 뭔가 뒷돈을 받고 그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여러 명이 또 뒷돈을 받고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나도 뒷돈 안 받을 수 없지 하면서 또 알려줬어.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공급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 있던 1인 소수의 공급자가 이 시장의 가격이나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야, 너네 우리가 처음 개발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배포했으니까 공급량이랑 가격 이렇게 정해. 그런데 지금 다리 건너 몇 다리를 건넜잖아. 아예 모르는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래?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니들 그렇게 팔아라. 난 니들보다 딱 100원 싸게 팔고 딱 10g 용량 더 붙여가지고 팔아야지. 그럼 나한테 사겠지. 무슨 말이냐면 독점 과점 시장에서 행할 수 있었던 시장의 가격 결정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독점 혹은 과점에서 담합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점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가격을 지들 멋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에 5만원, 10만원씩. 그런데 경쟁 시장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가격 결정력 자체가 엄청 적어지게 되고 경쟁 시장에 들어서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죠. 가격 결정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여러분들 경제학 지문이나 경제학 공부하게 되면은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쉽게 이상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공급자가 다수가 아니라 아예 무한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수요자도 무한하다고 가정을 해요. 이 무한할 경우에를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해요.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론적으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얼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점 과점 경쟁 시장이 어떤 놈들인지 알았죠.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장 집중률을 보는 거예요. 시장 집중률이 높다면은 그러면 얘네는 어떤 놈들이에요? 시장에서 가격 결정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놈들이겠죠. 시장 집중률이 낮다면 그만큼 가격을 결정하기 힘든 놈들이겠죠. 그래서 시장 집중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란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이 점유율. 그런데 웃기면은 비중이 그냥 잘 써서 합시다. 시장 점유율이 한 개의 기업의 점유율을, 한 개 기업의 시장 내의 비중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면은 시장 집중률은 여러 개 기업의 비중을 더한 것을 말을 해줘요. 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위 3개 기업, 미국은 상위 4개 기업인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으면 사실 지문 덜 볼 필요는 없어요. 지문 이해 다 한 겁니다. 이제 문제를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서 그냥 문제 풀지 말고, 문제 선지 보고 풀지 말고 스스로 혹은 우리 같이 요 표를 분석을 해봅시다. 생산량 기준, 그리고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어떨까요?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으면 지금 살짝 멈춰놓고 계산하세요. 자, 일단 뭐 다 계산했다 고 가정하고 봅시다. 생산량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개 기업이고 미국은 4개 기업이잖아요. 생산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3개 기업의 비중을 합치는 겁니다. 1등은 누구예요? 생산량 매출액 모두 가기업이 1등, 그리고 라기업이 2등, 다기업이 3등이죠. 우리나라는 이것만 더하면 돼요. 1, 2, 3 더하면은 40, 50, 60, 70, 85예요. 생산량 기준 85, 그리고 매출액 기준 30, 40, 50, 60, 75, 75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으로는 생산량 4위가 나기업, 그리고 매출액 4위가 마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는 생산량으로 치면은 다 나기업이 꼴찌로 들어가게 되고, 매출액 기준으로 나기업이 아니라 마기업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95, 그리고 매출액은 15 더하면은 90이죠. 요게 바로 시장 점유율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측정 기준을 바꾸더라도 여기에 있는 근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랑 미국 기준으로 바꾸면은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당연하게 아셨어야 됩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장은 미국 기준으로든 우리나라 기준으로든 과점 시장이 아니라 80% 이상인 독점 시장이죠. 독점 시장이죠. 여기에서 요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국이랑 우리나라 전부를 다 줬어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무조건 비율이 더 높네요. 그쵸?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더 높죠. 그리고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독점이고 미국 역시도 독점이죠.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굳이 미국 거를 봐도 당연히 독점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해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은 미국을 85로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75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만약 미국 측정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기준과 비교해서 측정된 시장 구조가 달라지는군이라고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측정 기준으로 75 과점이에요. 미국 측정으로 했을 때 85. 지금 여기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측정으로 했을 때 85 독점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 재봤어야 됐고요. 그리고 둘을 비교해서 여기에 맞춰줬어야 됐죠.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그냥 독점 과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가 달라지는군, 이렇게 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스스로 체크했어야 되게 문제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없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내면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직접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생산량을 기준으로 나기업과 마기업이 합병하여 나랑 마랑 합병하면 15죠?
15죠? 15. 높은 데 있나요? 15가 더 높은 데 있나요? 없죠. 1, 2, 3 가라 다기업 그대로 유지해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이라고 했다면은 시장 집중률이 100이 됐겠죠. 미국이라고 했다면. 맞죠? 미국까지 생각을 계속 해주세요. 굳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까지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집중률이 10% 상승하면은 이 시장은 과점 시장에서 독점 시장으로 변화했고, 요게 바로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뭐예요? 75죠. 10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85가 돼가지고 독점 시장으로 변하는 거죠. 잘 풀었어요. 4번 맞았다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기업과 라기업 시장 점유율이 지금의 2배가 된다면 다기업이 40, 라기업이 50이 된다면 이 시장의 시장 집중률은 낮아질까요? 이 둘만 더해도 85보다 높아지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둘만 더해도 85보다 높은데 나머지 하나를 더 더하면은 당연히 높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시장 집중률이 절대 낮아지진 않겠다. 무조건 높아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은 뭐죠? 시장 점유율. 니은은 뭐죠? 시장 집중률. 시장 점유율, 시장 집중률 개념 이제 알았죠?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 어떤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시장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더한 것을 시장 집중률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그럼? 시장 집중률,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 여러 개를 더해서 시장 집중률을 산출해 내는 거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같은 건 아닌 겁니다. 그냥 계산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굳이 읽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어려웠다면 스스로 읽어보면서 어려운 부분 딱 스스로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만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